취임 2주년을 맞은 김경수 도지사가 하반기 도정 목표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내세웠습니다. 김해의 간편식 특화 브랜드 수로왕가와 수로왕찬이 출시 6개월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봅니다. 창원의 한 공과대학에서 엄마와 딸이 같이 입학을 해 수업을 받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민선 7기 경남 도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이 기반을 다져왔다면 하반기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함께 도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적어도 8년은 필요하다는 표현으로 애둘러 재선의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보도에 권정숙 기자입니다. 지난 2년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연 경남은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은 드루킹 관련 사법적 문제는 김경수 지사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도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아무래도 사법적인 어려운 과정을 함께 밟아서 여기까지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100% 온전히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고 아쉬웠던 만큼 더 후반기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반기 김 지사의 도정 목표는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 그린, 사회적 3대 뉴딜 정책과 함께 청년, 교육인재, 동남권 메가시티 등의 중점 과제가 추진됩니다. 이러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김 지사는 4년은 부족하다는 말로 재선에 대한 뜻을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2년, 4년 만에 마무리 짓기 쉽지 않은 그런 현안들이 많습니다. 성과를 내고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한 8년 정도의 기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도정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좀 도민들로부터 약속을 지켰던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신공항 확장 문제에 대해선 이제 끝을 내야 하는 시기이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인한 갈등은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동남권 신공항 검증위원회 이후에 이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에 대한 대책이 확정과 함께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선 갈등을 빚고 있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에 대해선 노선 변경보다 시민 불편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노선 갈등으로 인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창원시가 요구하는 KTX에 관한 요구는 저는 창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에 앞서 최근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을 거론하며 재발 방지 대책 등 새 닻을 올린 김경수 지사. 경제 불안과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김 지사의 바람처럼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재판 결과에 맞닿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나 음식 선호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김해시가 지역 식품 가공업체에서 만든 간편식을 김해 동네마트인 나들가게에 판매하는 지역 특화 상품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이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시작했던 수로왕가와 수로왕찬이 출시된 지 6개월째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현장 점검 360도에서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나들 가게 특화 상품 출시를 알리는 품평회 현장입니다.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지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즉석에서 식품을 시식하고 구매하기도 합니다. 수로왕차는 각종 반찬류를, 수로왕가는 매일 배달되는 도시락이나 김밥, 각종 가공식품을 뜻하는 지역 특화 브랜드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즉석 식품 같은 거를 저희가 접할 수가 있는데 동네 가게에서 안전하게 또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다는 게 기대가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로왕창과 수로왕가의 핵심은 지역입니다. 김해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재료로 김해 지역 식품업체에서 간편식, 반찬류 등을 만들고 동네 마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특화 상품. 원재료부터 제조와 최종 유통까지 모든 과정이 김해에서만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품평회부터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큰 관심과 기대 속에 이 지역 특화 상품은 지난해 12월 말 동네 슈퍼 나들 가게에서 선보이게 됩니다. 이후 6개월, 지역 특화 브랜드는 기대만큼 잘 팔리고 있는지 나들 가게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수로왕가나 수로왕찬이란 브랜드명이 붙은 식품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 특화 상품 코너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안쪽에 들어있는 식품들에서는 수로왕가와 수로왕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 가게업주는 아직까지 납품된 적이 없다며 어떻게 된 거냐는 반응입니다. 아예 안 들어왔어요. 아니 저 신청은 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올해 초 잠시 납품이 됐던 한 가게도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또 다시 가져가서 뭐 하고 안 가져왔거든요. 그게 아무 소식 없었고 저희 그때 이 다리를 아예 다 비워서 그거 반찬 넣으려고 이렇게 하고. 수로왕가와 수로왕찬 납품이 중단된 이유는 뭘까? 또 다른 가게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오시는 분이 계시면 되는데 유통기한이 짧아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보통 편의점이랑 다르거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주말에 다 들어오고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시락이나 김밥 등 간편식 대부분은 유통기한이 짧은데 인지도가 낮다 보니 판매가 부진했고 결국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결국 출시 한 달 만에 도시락과 김밥 등 간편식 위주의 상품은 모두 납품이 중단됐습니다. 그나마 김해시청 매점 등 두 곳에서 일부 품목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마저도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청 매점에서 찾은 수로왕가, 수로왕찬 식품입니다. 젓갈류와 같이 오래가는 반찬과 떡볶이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반찬에는 이것이 지역 특화 상품인지 알 수 있는 라벨링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로왕가와 수로왕차는 지난 2017년부터 준비된 지역 특화 상품입니다. 이 사업에 뛰어든 식품 가공업체는 24곳, 식품 종류만 195개에 달합니다. 정부의 나들 가게 육성 지원 사업 중 하나로 2017년 4,400여만 원, 2018년 5,350여만 원, 2019년 7,400여만 원 등 1억 7천여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1억 원을 넘게 들여 준비했는데 소비자의 반응 예측에 실패했고 출시 한 달 만에 납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조 생산 업체와 나들가게, 소매점이죠. 그죠? 상생을 하면서 동시에 이걸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생각과 달리 이게 소구력이 없었습니다. 이 수요층이 작다 보니까 반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특화 상품 우리가 PBS 상품을 만드는 게 또 대기업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또 겹쳐지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시민들에게 수로왕가와 수로왕찬 브랜드를 알리는 일입니다. 김해시는 포장지 개선과 대형마트 입점 홍보를 준비하고 유통 단계를 전문화하는 등 체질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상표를 포장지에, 포장 디자인에 적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시행을 하자. 이렇게 접근해서 올 7월 하반기에 이 상품을 일단 1차 출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 마트, 대형 마트에 우리가 특화 코너를 만들어서 전문가들은 홍보와 함께 맛 차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수로왕가와 수로왕차는 대형마트 등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과 가격이 비슷한 수준. 더 맛 좋은 식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쟁사를 이제 PB로 만약에 놓고 보면은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적합한 맛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지만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트 테스트라고 해서 브랜드를 가린 상태에서 시식을 해보고 맛이 과연 PB보다 낫다는 보장이 되어야지만 판매가 제대로 될 것 같다는. 브랜드명이 직관적이고 쉬워서 좋지만 식품 브랜드 같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로왕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게 음식을 판매하는 브랜드인지 무슨 브랜드인지를 정확하게 브랜드와 그다음에 또 판매하는 아이템 간의 연결성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는 왕가를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왕찬으로 통일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의 농가와 소규모 식품 가공업체, 동네 가게가 함께 만들어가는 수로왕가 수로왕찬. 의미 있는 동행으로 시작된 지역 특화 상품이 진정한 지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학창 시절 엄마와 함께 한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창원의 한 대학에서 엄마와 딸이 같이 입학을 해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대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영 기자가 모녀를 만나봤습니다. 납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임 씨. 꼼꼼함이 생명인 납땜 실습은 세심하게 가정을 챙겨야 하는 오랜 주부 경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수업입니다. 늦게 다시 시작한 만큼 더욱 뜨겁게 열정을 보이고 있는 정 씨의 옆에는 단짝 친구이자 학교 동기, 그리고 딸인 이혜연 씨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50살의 엄마와 23살의 딸은 20학번 한국폴리텍대학 창원 캠퍼스 스마트전자과 신입생입니다. 그리고 마침 딸이 전문 과목보다는 지금 이쪽 계열로 취업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본인이 이 학교를 선택을 해서 가겠다 하니 저도 그럼 이참에 나도 관심 있는 분야 어떤 분야일까 하고 호기심에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문 계열을 전공했던 두 사람 모두 공학 계열로 전공을 바꿔 쉽지 않은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지하고 응원하며 공부하면서 이미 학교에선 모범 학생으로도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더 친밀하게 또 정보도 공유하고 또 서로 또 좀 더 이제 좀 경쟁도 있으면서 이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암만해도 더 좋은 효과라고. 엄마와 딸이 함께 다니는 것이 불편한 점도 있을 테지만 함께 공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막 엄마랑 어떻게 같이 학교를 다니냐면서 근데 저는 막상 처음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엄마랑 같이 학교도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제 조금 못 따라오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먼저 제 거를 끝내놓으면 그 다음에 엄마 거를 바로 이렇게 같이 도와서 같이 끝내주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50대다 보니 아무래도 학교 생활도 그리고 또 집에 가정일도 있고 그리고 다시 뭔가를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사실 어렵더라고요. 마음가짐이. 그런데 아무래도 딸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미있게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은 딸한테 좀 물어서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선 엄마와 딸로, 학교에선 든든한 단짝 친구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두 모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제2의 도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딸로 태어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이렇게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계속 쭉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딸 화이팅! 저는 일단 항상
그냥 친구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옆에 계속 있어줘. 사랑해.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중 유일하게 음성 판정을 받았던 초등학생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산에서 초등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9살 A양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지난 23일 오전 6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마산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A양은 지난 8일과 9일 같이 살던 부모와 언니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정받고 울산에 있는 조부모 집에서 자가 격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24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사형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의 범죄가 매우 잔혹해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되 심신미약 판단으로 법에 따라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직장 동료 여성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형을 감경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도청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동료 여성들의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산경찰서가 대학 축구부 입시를 명목으로 선수 학부모들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챙긴 스포츠 에이전트 관계자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선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창단되는 축구부에 선수로 보내주겠다고 꼬드겨 훈련비 등 2,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부모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통영시가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새로운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우고 관광 선포식을 지난 23일 개최했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통영은 야간 관광 자원의 홍보를 통해 머무르는 관광지 통영을 내세워 관광 산업과 숙박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기획됐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 들어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오전에 경남 서부 지역부터 시작해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새벽 사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후 구름 많은 날씨 보이다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또 비 소식 있겠습니다. 해상은 종일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최대 2.5m까지 다소 높게 이는 곳도 있습니다. 불쾌지수와 식중독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우산도 혹시 모르니 대비용으로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